김성환의 시사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운명이 달린 중간선거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개표 상황은 어떤지, 이 결과에 따라 어떤 것들이 또 달라지게 될지 박홍민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선거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미국 중간선거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의미를 먼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대통령 선거의 중간쯤에 치러져서 이름은 중간선거라고 불리는데요. 네. 2년 임기의 하원 의원 435명 전원을 다시 뽑고요. 연방 상원 의원 중에서 3분의 1인 34명, 그리고 이번에는 한 명의 보궐선거, 이렇게 35명을 새로 뽑고요. 또 주지사 50개 주 중에서 36개의 주에서 주지사를 선출하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 중간쯤에 치러져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고요.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 상원하고 하원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에 소위 이야기한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2년간의 국정 동력이 달려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합주 8곳이 선거 결과를 바꾼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개표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개표 결과는 이제 연방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뜻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의석수의 차이는 공화당의 예상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연방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한데요. 50대 50인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공화당이 한 석을 더 차지하는 공화당이 다수가 되는 형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한데, 예.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초박빙인 너바다주하고 애리조나주가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50% 득표를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결과는 한 12월까지 가야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조지아주의 이제 선거법에 따르면 승자가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1등하고 2등만 따로 떼내서 결선 투표를 다시 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결선 투표가 12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요. 지난 2020년 선거에서도, 보궐선거에서도 이런 결선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었죠. 네. 지금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지금 초박빙인데 어느 쪽으로 예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권력 지형이 지금 만약에 이번 선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한다고 하면은 지금 예측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예측대로 이제 하원이 다수당이 공화당이 되고, 지금 분위기를 상으로는 상원은 민주당이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이 정도가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에 아주 큰 타격을 입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아주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제일 큰 거는 이제 중간선거 자체가 원래 대통령 정당에게 역사적으로 불리한 구조예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현재 높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공화당이 반드시 압승을 했어야만 하는 그런 선거여야 했지만 간신히 이기는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선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원 다수당이 넘어간 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이제 적신호가 켜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로 보면 만약에 지금 하원이 넘어가게 되면 탄핵 심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현실성이 혹시 있습니까? 탄핵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원 차원에서 예. 백악관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가족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하고 이럴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법이라든지 비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탄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탄핵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봤을 때 탄핵을 시도한 정당이 꼭 이제 반드시 다음번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탄핵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탄핵이 심지어 하원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상원의 이제 심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요.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른 변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초는 경제가 지금 뭐 굉장히 고물가 상황이고 기름값도 많이 뛴 것이기도 하고요. 뭐 금리도 굉장히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선전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 미국 국민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였다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화당이 유리했던 거는 맞아요. 예. 그리고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인플레이션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외에도 이제 범죄율과 관련해서 최근에 경찰 예산들이 이제 주 차원에서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민주당의 잘못으로 돌리는 선거 운동을 많이 해서 공화당 측에서 좀 더 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네. 민주당 쪽에 좀 유리했던 정책 이슈는 이제 지난 여름에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던 여성의 임신 중지권 관련되어 있는 낙태 관련되어 있는 판결 때문인데요. 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 또 더 중요했던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대선 출마를 위해서 네. 이번 중간 선거에서 유세도 다니고 많은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행보를 보였는데 요것이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도 물론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를 가져와서 네.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함으로써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여론은 어떻습니까? 다시 뭐 대선 출마해서 진짜 또 대통령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뭐 지금 어저께 나왔던 이제 CNN 출구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37%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좀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혐오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싫어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이 많은데요. 예.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특히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의 재선에 성공한 디센티스 주지사가 이제 주지사 선거 과정이라든지 또 이번 결과라든지 이걸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어서 예. 이제 요것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선 가도를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예, 아무래도 대선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로 2024년 대선이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2023년 내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을 어느 정도로까지 장악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는데요. 네. 연방 상하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바깥에서의 목소리를 연방 상하원에서 얼마만큼 들어줄 것인지 이것도 잘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워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설 것인지 이것도 이제 2023년을 통하면서 좀 잘 지켜봐야 돼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그동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왔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공화당이 좀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하다못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가 지금 불이익을 보게 생겼다. 뭐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IRA 법을 좀 손보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 좀 한국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법 자체를 이제 개정하는 형태로 이제 바뀔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법에 있는 여러 조항들 중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조항들이 있는데 예. 그것들 위주로 이제 개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차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한국에 좀 불리했던 그런 조항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의원들 지역구에 한인들이 좀 있는 의원들 위주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일 뿐이고 네. 전반적인 공화당 분위기는 이제 그 아주 인기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 특정한 그 법안 자체가 개정된 형태로 바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정책에 더 이제 관심을 이제 더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해외 문제라든지 다른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관심이 좀 이렇게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뭐 그렇게 좋은 뉴스라고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법 시행 과정에서 좀 예외 조항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뭐 그런 방법은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계속 장악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편법 형태로 다른 세출 법안에 이제 곁다리식으로 끼어 들어가는 형식으로 추진했을 때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공화당이 하원을 다수당을 점하게 되면 공화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국내 정책 크게 이제 감세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중요한 법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곁다리 형태로 이제 끼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좀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지만 네. 아주 높다고 보긴 힘듭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좀 국제 정세와 관련돼 있는 문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뭐 우리한테 있어서 제일 뭐 관심이 가는 게 한반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무력 도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거기에 응할지 관심이거든요. 네, 뭐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래도 이번 중간 선거 결과 때문에 이제 오히려 대외 정책에는 오히려 신경을 더 못 쓰고 국내 정책에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예. 이제 그것이 이제 다음번 대선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뭐 북한과의 지금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꾀한다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다기보다는 외교적인 채널을 가동해서 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썩 좋은 선거 결과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홍민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였습니다. 기후위기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